88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 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 선출법이 크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매출 원가가 크대요? 나머지가 크대요? 나머지가 크다라고 거기 물어봤죠. 그 다음에 2번 취득 원가에 뭐 되는 거요? 포함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요, 결론은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매입 시에 뭐야? 부대비용. 이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기억.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맞아요. 왜냐면 설계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매입시로 보고요. 매입 관련 운송비 맞고,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고, 취득세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건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뭐죠? 세금과 공과죠. 그럼 미음 안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무슨 법 쓰자?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격의 매입부대비용 가산 맞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4번. 정률법이 아니고 정액법.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 정답 1번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이 아니고 무슨 증권이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5번 우리 일단 사채 나오면 사채 발행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한다 그랬어요. 무슨 법이요?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종류 물어보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쳤더니 비유동부채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공장에서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 원가는 200만원. 고장시까지의 감가상각노계획은 얼마예요? 150. 우리 장부가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노계획은 장부가액이었죠. 그래서 취득 원가가 200. 감가가 얼마예요? 150. 그러면 장부가액은 50.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원가 물어보면 이미 발생한 거고요. 옛날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50만원은 옛날 거잖아요. 근데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면은 60만원에 처분 가능하며, 요거는 미래죠. 맞죠? 아직 발생 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1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80만원에 파는 것도 미래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 미래냐 과거냐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매몰 그러면은 옛날 거다. 그래서 쓸 데가 없는 거다. 예, 라고 이해해 주셔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다음에 뭐요? 원가 특성이죠.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본요금. 우리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외우곤 있어야 됩니다.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은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무슨 원가요? 혼합원가.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무슨 요금?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계단원가는 준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8번 배부하는 기준 물어보면 연관성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력은 전력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건물은 면적이 좋아요. 그 다음에 종업원 복리후생은 종업원 수. 종업원 나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뭐 나이 많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한 명당 얼마씩 나가냐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식당 부문은 면적보다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종업원 수하고 연관이 많아요. 왜냐면 면적이 넓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식당은 구내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운영을 할 때에 면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가장 관련이 많은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9번 제조원가인데 우리 재료비 어떻게 구하죠? 일단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초가 10, 단기가 20, 기말이 5. 그래서 얼마 나와요? 25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T자로 푸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공품,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무슨 원가?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재료비가 얼마나 나왔었어요? 25만원.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시면 노무비가 15, 간접비가 20.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이 얼마요? 20. 기말이 얼마요? 1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70.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0번.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래요?
12,000원인 경우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은 완 몇 개죠? 3,200. 그 다음에 말 몇 개예요? 280. 초 몇 개예요? 300 나오죠? 맞죠? 네. 그러면은 3,180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3,180.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간당이래네. 하나당 얼마래요? 12,000원. 그러면은 3,180 곱하기 12,000원 하시면 3,816만원.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꼭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대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썼다. 우리 간주 공급에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단존 재화. 그 다음에 자가 공급에 세 가지 있어요. 면세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랑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거기 면세 사업에 썼죠? 요거는 간주 공급 맞아요. 자가 공급. 그 다음에 직접 제조한 과세제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간 10만원. 연간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직원을 위해서 그 경조사비로 쓰는 거 있죠. 네, 경조사비 대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뭐 한 거요? 제조한 과세제와 요거를 이제 경조사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10만원 이하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만원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사업을 폐업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그 다음에 특정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주면은 요거는 사업상 뭐예요? 증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 그래도 우리 영세 그러면은 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환급해 주는데 조기 환급해 준다 그랬어요.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그 다음에 저것도 있었죠. 뭐도 있었냐면 수출 관련된 거고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 수수료는 영세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수료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 요거 불공이죠. 공장부지도 불공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할 때 영업용이 되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차량 관련된 회사.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렌트카 회사하고 무슨 회사 있다 그랬어요? 택시 회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13번이 물어본 건 불공 아닌 거 찾으란 얘기예요. 불공 아닌 거. 그냥 일반 자동차라고 나왔으면은 3번도 답이 아닌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렌트카.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렌트카 회사나 아니면은 택시 회사는 대부분 1000cc보다 큰 거로 끌고 다니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 회사들은 그 차량이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1000cc가 넘어도 영업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요런 차량 관련된 회사 아닌 데들은 1000cc가 넘으면 비영업용이 되는 겁니다. 법 자체에서. 그래서 cc도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불공 찾으라는 얘기예요. 불공 아닌 거 찾는 거예요. 불공 아닌 거 찾는 거죠. 네, 토지에.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면세 관련 비용 해놓고 토지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토지. 또 이상하신 거? 1번은 업무하고 관련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요거는 못 풀어요.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주식 발행 액면 초과요. 근데 이거는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 15번도 좀 난이도가 있긴 있는데 설명은 한 두세 번 드리긴 했습니다. 우리 2월 결손금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이제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냐면은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래네. 부동산 임대 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순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라고 저번 주인가도 한번 푼 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부동산업 이외의 사업소득에서 얼마 버셨죠? 2,500 벌었죠. 얼마 벌었어요? 2,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얼마 벌었죠? 1,000만원 벌었어요. 얼마요? 1,000만원. 부동산 쪽에서 얼마 벌었어요? 1,500 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총 5,000 벌었는데 2월 결손금 예전에 손해본 게 얼마 있었죠? 4,000 있었죠? 빼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1월 15일.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영업이니까 800번대 교육 훈련비 350. 돈 줄 때 세금 띄는 건 뭐예요? 예수금 11만 5,500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338만 4,500원. 혹시 금액 틀렸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암산으로 하고 있는 중이라. 그 다음에 3월 24일에 키포인트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리고 요거 어렵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취득가액.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800, 대변에 현금 2,800. 요건 별거 없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얼마가 됐죠? 2,400이 됐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400. 평가 이익이 아니고 평가 손실 400.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400.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3월 며칠이에요? 24일. 그리고 이거 나오면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단기매매 증권이면은 끝에 두 개만 비교하는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면은 2,400이 얼마 됐다? 2,600 됐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과 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2,800이고 끝은 얼마예요? 2,600. 그래서 200만 원 뭐 나와야 돼요? 손해 나와야 돼요. 뭐 나와야 된다고요? 200만 원 손해. 시가 아니고 그 12월 31일이랑 처분가. 예,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앞뒤로 두 개.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답은 2,400이 2,000 얼마 됐죠? 600 됐죠? 그래서 뭘로 받았대요? 현금 2,400이 아니고 2,600.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2,400. 그 다음에 기존에 손해봤던 거 얼마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4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뭐요? 손실 얼마요? 200. 일단 정리하세요. 설명은 또 드릴게요. 그거 시장성 있다는 단기매매 증권이 되려면 일단 지문에 몇 년 이내라고 나와야 돼요? 1년 이내. 그 문구가 없으면 그건 그냥 나온 거예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러면 자본은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얘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남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것들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헷갈리시면 이렇게라도 이해하세요. 어떻게라도 이해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하고 어디를 보시라고요? 끝에. 그래서 2,800짜리를 2,600에 팔았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 나와야 돼요? 200.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매매 증권이었으면은
끝에 있는 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600에 팔았다.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단기 매매 증권일 때에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현금 2,60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2,400.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얼마요? 200. 그래서 일부러 시험 때 단기도 냈다가 매도도 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내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도 완전 틀려요. 그 다음에 3월 24일 넣으실 때 주의사항. 분계마저도 이거 잘못하면 틀린 거예요. 넣으실 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치잖아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는 유동자산이에요. 요거는 당좌자산. 근데 거기 지문에 가로해 놓고 무슨 자산이라고 써놨어요? 투자자산이라고 거기 써놨죠? 매도 가능 증권 옆에. 투자자산은 밑에 거예요. 그렇죠. 계정 과목 및 거기 가서 번호 보시면 돼요. 여기 123번, 178번 있잖아요. 그럼 그걸 적어서 여기 가서 쳐봐요. 그럼 123번은 무슨 자산? 당좌자산. 178번은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 이렇게도 확인하실 줄 아시면 좋죠. 원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보시면 확정 무슨 형이에요? 급여형이죠. 그러면 퇴직 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15만원.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 그 다음에 7월 9일 요게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13,000원에 1000 주면 130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900번 때 뭐요? 수수료 비용 얼마요? 8만원. 그 다음에 모든 대금은 보통 예금 1408만원. 그 다음에 12월 15일 전기의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전기말 적용될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고 외화자산 부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에는 얼마요? 1100원. 그럼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0만 달러에 원래는 얼마였다고요? 1200원. 그러면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은 1억 2천 나와요. 얼마 나와요? 1억 2천. 근데 받을 때는 1000 얼마였대요? 100원이었대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10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000만원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덜 받았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1000.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외화 외상 매출금이죠. 여기에서는. 네. 외화 외상 매출금이 원래는 얼마였어요? 1억 2천. 누구 거요? 스타. 그 다음에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덜 받았다. 외환차, 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거 못 봤네요. 마지막 게 없었으면은 외화가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거기 써 있죠?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뭐 할 것? 반영할 것. 그래서 꼭 지문은 어디까지 보세요? 끝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7월 1일 컴퓨터를 구입했죠. 매입의 현과 전자 차변에 컴퓨터 1년 이상 쓰니까 뭐예요? 비품 400 세금 얼마요? 40 그 다음에 뭘로 구입했죠? 현금 440 7월 21일 서울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래요. 매입의 과세 서울여 차변의 차량 운반고 3,50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350 외상매입금 외상대금은 뭘로 처리하래요? 미지급금이라고 거기 써있죠. 그리고 그거 없어도 뭐예요? 미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8월 며칠이요? 9일 매입의 수입 벤토사예요? 부산세관이에요? 부산세관이에요. 전자는 여 차변에 부가세 무승금 대급금 그 다음에 10%니까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9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뭐 했대요? 누락했대요.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자주 안 나와요. 일단은 매입의 과세의 남의 식당의 부 차변의 직원인데 경영이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 10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10 거기에도 써있죠. 마지막에 미지 급금 얼마요? 110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어렵진 않은데 한두 번은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입 매출 그 예정신고 뭐 했대요? 누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9월 30일 가서 매입 과세의 야근식 때 100만원에 10만원 거래처는 남해 식당 전자는 부 분계는 혼합 잡고 차변에 복리 후생비 대변에 미지 급금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간편집계라고 있어요. 무슨 집계요? 간편집계. 여기 옆에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예정 누락분이라고 나와요. 무슨 누락분이요? 예정 누락분. 그 다음에 2021년 2기 확정이 몇 월부터 시작이죠? 10월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월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잠시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요즘 맨날 신고서 연습할 때 여기에다가 직접 치죠. 아까처럼 설정을 해주면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2번인가 3번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간편집계 있죠. 그 옆에 버튼 누르시고 여기 예정 누락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작하는 첫날짜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누락이라고 떠요. 뭐라고요? 누락. 어렵지는 않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왜 어렵냐면 한 10회에서 20회 사이당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는 게 풀다 보면 모르는 게 또 한두 개씩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꾸준히 또 보고 해야죠. 그 다음에 보시면 12월 며칠이요? 16일 보시면은요.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니까 뭐예요? 건별이에요. 뭐라고요? 건별. 그래서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전산. 전자는 필요 없고요. 대변의 제품 매출 6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6만원. 마지막으로 차변의 보통 예금 얼마요? 66만원.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뭐하래요? 작성하래요. 그러면 신고서 오셔서 1기 예정이죠. 1기 예정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1월에서 3월이죠. 이거 관련돼서 지금부터 뭐를 하시면 되세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출 내역 있죠. 무슨 내역이요? 매출 내역.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액하과 현금 매출액은 현금 영수증 미발행했죠. 매출액 건별.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인데 이 중에 공급가액 3천만원은 발급 시기를 넘겼죠. 넘기라 그랬어요?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넘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 매출액 과세고, 그 다음에 3천만원에 대해서는 가산세 내셔야 돼요. 무슨 가산세 내셔야 되냐면 지연발급. 얼마에 대해서? 3천. 지연의 뜻이 뭐죠? 빨리 했다, 늦게 했다? 늦게 했다. 그래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은 공급시기예요. 무슨 시기요? 공급시기. 예외는 늦어도 다음 달 며칠까지? 10. 근데 거기는 며칠 날 발행했어요? 20. 그러면 빨리 발행했다, 정상적으로 했다, 늦게 했다? 늦게 했죠. 그러면 뭐 내셔야 된다고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늦게 발행했으니까 무슨 발급 가산세? 지연 발급 가산세.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 매출액 하관은 3번이에요. 3번에 2,500에 25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없는 건 4번이에요. 200에 20.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이에요. 2억 5천에 2,500.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중에 300만원은, 아니 그 300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은 어떻게 하셨대요? 네, 예정신고. 오른쪽에다 넣으려면 누락이라고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거는 헷갈려서 그랬던 거니까 다음에 맞추면 되는데 앞에 잠깐 보세요. 부가세 시험 문제는 총 4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예정신고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어저께인가 그저께 했었던 확정신고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이어야 요걸 확정신고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네. 그때 요쪽에다 넣는 겁니다. 어느 쪽이요? 오른쪽에다가. 그 다음에 확정신고 누락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정신고라고 하는데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락이라는 말 없죠? 그러면 그냥 요쪽에다가 무조건. 그래서 이쪽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분? 누락분일 때만. 근데 지금 문제는 누락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헷갈리는 것들은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26번에 가산세 있습니다. 뭐 있어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지연발급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얼마 쓰세요? 네, 300 쓰세요. 300이 잠시만요. 네, 300이 아니고 얼마요? 3000. 네, 우리가 안 했던 거는 다 공급가액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긴 무조건 다 공급가액 쓰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네,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2억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늦게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정은 받는데 늦게 했으니까 뭐만 내시면 돼요? 가산세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합쳐서 넣으시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내역이요? 매입 내역. 그래서 매입 내역 보시면 세금계산서 모여 수치분. 그래서 매입 내역에서 매입의 과세인데 거기 보시면은 일단 일반이 있고 매입과세에 뭐가 있어요? 불공이 있어요. 매입 불공에 고정이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얼마 있죠? 업무용 승용차 1500cc 2000 얼마요? 500. 요거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 산 거 있죠? 그건 매입과세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고정이 얼마냐면 1300. 그 다음에 1억 8천에서 참 불편하게 잘 내놨어요. 1억 8천에서 2500 빼고 그 다음에 얼마도 빼요? 1300도 빼요. 그러면 1억 4천 200 나오나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불공에다 따로 넣고. 그러니까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일반에다가 얼마요? 1억 4천 200에 1420. 그 다음에 얘 둘 다 고정이죠. 그러면 여기에 3800에 얼마요? 380 치고 16번 갔다가 여기 50번 가서 얼마가 불공이라고요? 2500에 얼마요? 250. 됐습니까? 끝. 다른 거 없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요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가셔서 여기 있죠, 건물 등. 여기 가셔서 그냥 열심히 치고 오시면 돼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4월 15일 F2 한세모터스. 그 다음에 승용차니까 뭐예요? 차량 운반구 3,000에 300. 4월 18일 한세기계. 그 다음에 기계 구입이니까 기계 장치 2,500에 250. 4월 30 F2 한세전자. 그 다음에 에어컨 사죠? 에어컨은 기타 얼마요? 300에 30. 끝. 됐죠?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요 자산 구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상호에서는 F 몇이요? F2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감가상각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불공 넣는 데가 아니고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자산 넣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 네. 그래서 불공이어도 감가상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선 4월 15일이 문제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넣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하나가 문제예요. 요거를 A로 할 거냐 B로 할 거냐 안 넣을 거냐. 근데 그거는 그날 시험 보는 날 컨디션으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틀렸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배운 게 나오기 때문에. 됐으니까. 그래서 계속 쭉 전산세무 2급은 회계 1급하고 틀려요. 세무 2급은 저기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랑 저기 결산 빼놓고는 나머지는 가서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어차피 나머지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만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난이도 차이가 워낙에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결산할 땐 요게 먼저죠. 첫 번째는 수, 두 번째도 수, 세 번째도 수, 네 번째는 자, 다섯 번째 잔데, 여기는 4번, 5번 다 중요합니다. 요거 어려워요. 둘 다. 4번, 5번.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8월 1일 임차인이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60만 원을 미리 받고 임대료 받은 날에 전액 임대료 계정으로 뭐 했죠? 계상했죠. 이렇게 나오면 일단 여길 가세요. 8월 1일. 8월 1일 갔더니 뭘로 되어 있죠? 잠시만요. 최강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60만 원을 미리 받고 임대료 받은 날에 전액, 요거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만약에 시험 때 이러면 이거 모두 정답이에요.
일반 전표에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까지 들어가 보세요. 아, 메인 매출 전표에 있네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지문에 날짜 있는데 둘 다 들어갔는데 둘 다 없어. 그러면은 이건 모두 정답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 있네요. 그래서 뭘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로. 그리고 모르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산부채 자본은 뭐 시키라고요? 올해 거. 수익 비용은 내년 거. 여기는 지금 수익 처리한 거예요. 맞죠? 임대료니까.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대변에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그 다음에 360만 원이고요. 6개월치래요. 그러면 곱하기 6분의 올해에 해당되는 게 8, 9, 10, 11, 12. 몇 달치요? 5달치. 그러면 300이 올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은 언제 게 되는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결론은 임대료 60에 선수 수익 얼마예요? 60. 끝.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금액이 없으면 꼭 거기 가서 보세요.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헷갈리시면 날짜 있을 때에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당사는 2021년 초에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계정. 무슨 계정이요? 소모품 계정. 소모품 계정이니까 자산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뭘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자산. 그러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시키세요.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래요. 그러면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500번대 소모품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0만원인데 60만원 나왔대요. 그러면은 올해 거는 얼마예요? 540이에요. 내년 건 얼마죠? 60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금액은 언제 걸로 써요? 올해 걸로. 그래서 얼마요? 540. 그 다음에 40%는 영업부 거래요. 그러면은 540 곱하기 40% 하면 216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16만원. 네? 540.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60%는 324만원. 질문하세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 왜 600이 아니냐면 2021년 초에 600 주고 샀잖아요. 거기 보시면. 근데 두 번째 줄에 얼마 남았대요? 60. 그러면 600 주고 샀는데 60 남았으면은 얼마 썼단 얘기예요? 540. 그렇죠. 그래서 540은 올해 썼다. 60만 원은 남았으니까 언제 쓸 거다? 내년에. 그런 식이죠. 됐습니까? 또 이상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절산이라는 게 참 말장난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왜 540이냐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어치 사서 60만 원어치 남았으니까 얼마치 썼다? 얼마치 썼다고요? 540만 원어치 올해 썼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음에 3번. 기말년제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죠.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뭐예요? 부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는 얼마였어요? 1000만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1000만원. 근데 10,000달러 곱하기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죠. 그래서 12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올랐어요? 200. 그래서 대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얼마 올랐죠? 2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래처가 아니라 무슨 은행? 외환은행. 그 다음에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얼마요? 200. 부채의 증가. 맞죠? 1000만원이 얼마 됐어요? 1200. 대변이면 부채의 증가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돈 나가니까.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은요.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600만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2019년. 그래서 무형자산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돈이 얼마 남았죠? 600 남았죠. 그 다음에 몇 년도부터 하셨대요? 2019년도부터. 우리는 지금 몇 년도죠? 21년도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 5년 중에서 2019년도에 한 번 했죠? 맞죠? 2020년도에도 한 번 했죠? 그럼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거예요. 몇 년이요? 3년. 그래서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00만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건 이제 무형자산 상각 나왔을 때 쓰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남은 금액 나누기 뭐라고요? 남은 내용 연수. 그래서 600만원 있었는데 600만원이 남았는데 몇 년 남았다고요? 원래는 5년이었죠. 근데 5년에서 4, 3 해서 이제 몇 년 남았다? 3년 남았다. 입력은 쉬워요. 그냥 여기 가셔서 1월에서 12월 무슨 건이요? 영어권. 근데 대부분 이거 나오면 5년으로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5년으로 나눌 거냐 3년으로 나눌 거냐를 지문 보고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 앞에 보세요. 5번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1%가 단기대여금이죠. 맞죠? 여기 단기대여금에 있는 금액을 적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를 적고 그 다음에 여길 몇 프로로 고쳐요? 2%로 고쳐요.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2%가 지금 외상매출금 하나죠. 그러면 2%로 되어 있는 거 빼놓고 다 지워요. 그 다음에 아까 단기대여금으로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여기에다가 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하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대부분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기 와갖고 여기에 있는 걸 뭐예요? 지워요.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여기를 2%로 고쳐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예요? 지워요. 그리고 결산 반영.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 단기대여금 비어있죠. 맞죠? 그러면 빈 게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기 들어가서 어디 갔냐? 여기 들어가서 1%만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몇 프로로 바꿔요? 2%. 그 다음에 2%를 적어요. 그 다음에 나가요. 그냥. 그 다음에 컨트롤 F. 외상 매출금. 가서 여기에다가 아까 적은 금액을 뭐예요? 써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가서 아까 적은 금액을 뭐 하세요? 써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금액만 맞으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는 어렵진 않은데 좀 생소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는 해 주십시오. 상관없어요. 2%를 적어서 1%에다 넣든 1%를 적어서 2%에다 넣든 상관은 없는데 왜 1%를 적으라고 하냐면은요. 무조건 들어가면 기본값은 1%예요. 근데 이거를 2%로 바꿨다가 또 1%로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다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맞았나 틀렸나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재무상태표. 어디로 들어오세요? 재무상태표. 들어오셨습니까?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 거기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결산이니까. 그래서 몇 월로 가세요? 12월.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합잔이에요. 이상하다 했다. 학계잔액 시단표 가서 12월 며칠이요? 31일. 가서 뭐를 확인하시면 되냐면 제 건 지금 틀렸어요. 네.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랑 여기 대손충당금 잔액 보이세요? 요거랑 2%가 차이가 나면 맞는 거예요. 몇 프로요? 2%.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여기랑 몇 프로 차이 나면 맞는 거예요? 1% 차이 나면 맞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틀렸어요. 안 맞잖아요. 2% 1%가. 그러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12월 가서 여기 대손상각 누르고 1%가 아까 저는 120이었네요. 네, 120이고 그 다음에 2% 가서 쓸데없는 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120 하고 그 다음에 결산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합장 가서 12월 31일 갔더니 여기 3,700에 740 맞죠? 2%. 그 다음에 2억에 200만원 맞죠? 1%. 요게 맞아야 돼요. 무조건. 이게 퍼센트가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확인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실 때 조금이지만 도움은 될 겁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두 개 정도 안 나오던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잘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뭐예요? 네, 원천징수죠.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지사원 김영수 씨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앞에 보세요. 시험 문제에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오면 무슨 자료 입력이요?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오면 비과세로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마지막으로 뭐요? 네, 육아, 수당. 요 네 가지가 비과세로 잘 나와요, 시험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핵심입니다. 원천징수에서 급여 자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의 핵심은 무슨 공제예요? 수당 공제예요. 무슨 공제예요? 수당 공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급 여, 상여도 여, 직책도 여, 월차는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식대 보시면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제공하면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는 부로 바꾸고 요 밑에 가서 과세의 식대라고 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안 바뀌어요. 네. 아,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이건 만져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험 때에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엔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식대까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뭐야? 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수당? 육아수당인데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 자녀요? 6세 이하. 그래서 3세하고 5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6세 이하니까 비과세예요. 그래서 F2 육아 수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비과세일 때만 신경 쓰시면 돼요. 유형은. 비과세 아닐 때는 그냥 엔터. 이상하신 거 없으면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권은 대변이래네. 지급권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거기 보시면 몇 월 달 거예요. 이거 8월 며칠 날 월급 줬죠? 31일. 그리고 앞에 잠깐만 보세요. 만약에 입력하다가 여기에 내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잘못해서. 그때는 입력하다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추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추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점 앞에 잠깐만 보세요.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180에 25에 20에 자가운전 20에 육아수당 식대가 15만원에 육아 20. 근데 만약에 육아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가 부로 안 바뀌어요. 금액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금액을 지우세요. 그러면 여기가 부로 바뀌어요. 요건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수당 20. 국민연금 11만 2,500원, 건강보험 8만 750원, 장기요양이 6,870원, 고용보험이 16,250원, 소득세가 얼마예요? 5만원에 5천원.
됐습니까? 예. 특별한 거는 이쪽은 좀 육아수당하고 식대 자가운전 요런 거 비과세 있죠. 그거 언제 하느냐 그건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8월이죠. 몇 월이요? 8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월 미완급 가셔서 뭐 하세요? 네, 전월 미완급 가서 얼마요? 30.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정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뭐하래요? 작성하래요. 그래서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말정산 가셔서 일단은 몇 번이에요? 300번. 그 다음에 소득명세에 종전 가셔서 주, 사명, 전장 2458 22547 2021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 2천만원의 상여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건강보험료가 80만 7,500원, 장기요양이 6만 8,700원, 고용이 16만 2,500원, 연금이 얼마예요? 98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는 32만원에 3만 얼마요? 2천원. 됐습니까?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나머지는 칸 찾아서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 걸로.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연말정산 가셔서 첫 번째로 자동차 보험료는 되는데 저축성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에다가 얼마만 넣으세요? 88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교육비 야간대학원 아무 말 없으면 내 겁니다. 나는 대학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600. 나 아니면 안 돼요 대학원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되고 질병치료비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의료비에 본인에다가 얼마요? 500. 그리고 시력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 된다고요? 네, 50까지 돼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의료비는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용카드에 1170 직불에 153만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얼마예요? 120. 되셨죠? 그 다음에 월세. 월세는 여기 가서 넣으시면 됩니다. 월세 누르고
임대인 이름은 김민수님. 4705311535 487. 그 다음에 유형은 OP 스텝.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55. 그 다음에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호.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연간 월세액 얼마예요? 6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여기 가면 있어요. 연금저축.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퇴직연금 있죠? 네. 그리고 헷갈리시면 여기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1번에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F2 무슨 은행? 우리은행.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120-350-120. 그 다음에 얼마예요? 납입금액은 120만원. 됐습니까? 네.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 연습할 거예요. 이제부터 남는 시간 동안에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